월 매출이 대략 어떻게 되세요? 2억 좀 안 될걸요? 푸짐하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게끔 좀 저도 예쁜 거 좋아해서 예쁜 거 좋아해서 좀 화려하게 입었어요. 제가 제일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싸게 사와서 맛있게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세이스시 광주 상무본점의 대표 이꽃님입니다. 사장님, 자리가 만석이네요. 저희 평일에도 요즘에는 좀 손님이 많은 편이라서 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? 하루 매출. 잘 나올 때 거의 한 400 후반대? 거의 그 정도?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저희도 소화가 안 돼갖고 거의 감사합니다. 전화주세요. 테이블이 총 몇 개죠? 저희 12개. 12개. 여기 홀은 10개고요. 이제 룸은 테이블 2개 들어가 있어. 거의 8, 9분 정도 이제 예약 보시면 룸에 넣어요. 한 번씩, 그러니까 저 아닌 척 하면서 주문 넣어서 먹거든요. 맛은 제대로 나오고 있나,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지키고 있나, 뭐 이런 거. 어떻게 플레이팅은 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. 그렇게 한 번씩 시켜 먹어봐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배달도 중요하니까. 어서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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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란히 하면 좋죠. 예전에는 좀 어리신 분들 왔었는데 이제는 좀 나이도 좀 있고 아니면 회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니면 가족 단위가 조금 늘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연령층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. 상무지구가 갑자기 클럽이 막 들어서더니 원래는 막 이런 게 있어요. 클럽이 들어서면 망한다. 그 상권이. 그런 상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찾아오게끔 만드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사장님, 이 메뉴는 이름이 뭔가요? 이건 기본 호토마끼고요. 그냥 한 입에 그냥 쏙 들어가는 곳이 많거든요.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서울에서 먹었던 것들이 너무 크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좀 그럼 부럽다? 나도 그렇게 팔고 싶다? 해서 좀 더 사이즈를 키웠어요. 입 터질 만큼 먹는 게 약간 호토마끼니까 그냥 김밥 아니잖아요. 안에도 이제 저희 장어도 들어가고 새우튀김도 들어가고 뭐 연어, 참치, 계란 뭐 이렇게. 이거는요? 이 메뉴는 뭐예요, 사장님? 이건 저희 2인 숙성 40인데요. 이제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? 해서 좀 푸짐하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게끔 좀 저도 예쁜 거 좋아해서 예쁜 거 좋아해서 좀 화려하게 입었어요. 저희가 일단 참치라든지 연어, 뭐 광어, 단새우도 저희 속초에서 이제 한참 올라올 때 급냉시켜서 저장해놓고 쓰거든요. 색감이 되게 좋은데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? 네. 이게 다른데 거의 사시미 먹으러 가면 뭐 연어, 참치, 광어 이렇게 3가지만 나오잖아요. 일단 우리가 도는 가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, 저희랑. 근데 좀 갔을 때 만족감도 떨어지고 저는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여러 가지 먹고 싶은데 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거 어디 나가? 네. 몇 분이세요? 감사합니다. 전화 되세요. 부럽다. 부러우세요? 네. 남친이 없어. 남자 소개해주세요. 사장님 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? 알죠? 그런 네. 말만 많이 들어요. 아, 말만? 아무도 소개팅도 안 해주고. 너 남자 많을 것 같아. 있어야지. 아, 말만. 너 많잖아. 이러면서.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전 점심을 잘 안 먹거든요. 내가 저녁에 몰빵 쳐요. 그래서 내가 했어. 나 점심을 왜 안 먹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.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안 먹었던 거였다고. 그냥 내가 점심을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었다고. 사장님 여기 보니까 제이홉이 왔다 갔어요? 제이홉님 광주 오셨을 때 같이 누나분이랑 제이홉님이랑 엄마랑 아빠랑 해서 저희 룸에서 부모님이 지금 자주 오시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오시면 그때도 아버님이 팁 주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핸드폰에 이렇게 보이 아직 있어요. 좋은 기운 받으려고. 아, 좋은 기운 받으시려고? 기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손님들이 저기 왜 돈 붙어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한테 복돈 받았어요. 회장 받았어요. 아 손님 젖병 놔두고 젖병을 놔두고 가지 어떡해?
근데 생각보다 많이 놔두고 간 사람들. 화장품도 많이 놔두고 가고 이것도 지금 겨울 아닌데 아, 이걸 놓고 가셨다고요? 며칠 전에 이렇게 큰 걸 놔두고 가기 좀 힘든데. 한여름인데? 그러니까 엄청 뭐더라 버릴 수가 없어갖고 제일 심한 거 차키. 차키도 놔두고 가시고 많아요. 차키를 두고 왔으면 차를 어떻게 타고 가셨지? 그게 나도 궁금해. 못 찾아드렸어. 네, 아직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못 버려. 사장님 차 엄청 좋네요. 대학 다니실 때 전공은 뭐 하셨어요? 약간 다이어트 이런 거에 좀 꽂혀 있었고, 그래 나는 한약재를 이용해서 다이어트 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목대 생리학과에 들어갔어요. 졸업하면 한약방을 차릴 수 있다. 근데 그때 돈이 1억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. 근데 난 1억이 없잖아. 그래서 바로 전과 있죠. 바로 그 해양수산자원학과를 가서 교직 이수하고, 또 아깝잖아. 교직 이수하는데 내가 진짜 1학년 때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요. 교직 이수 복수하고 임용을 봤는데 한 3, 4년은 뒤져야겠구나. 그래서 바로 포기하고 교수 추천으로 또 넣어주셔서 유업으로 들어왔죠. 그래서 광주 그때 처음 왔어요. 24살 때. 그때 6년 동안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. 아들처럼 막 키우는 거예요. 전 견학 담당이었어갖고 견학로에 물이 새면 그 물 새는데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물 퍼기도 하고, 그리고 막 공장 같은 데는 자동문이 엄청 크잖아요. 나보고 저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닦으래요.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물 막 먼지 닦고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. 막 주차장 선긋기도 해봤고 에폭시 작업도 해보고 여사님들이랑 같이 풀 뽑는 것도 하고, 그냥 거의 계속 6년 동안 사원으로 지내다 보니 나는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갖고 좀 이러다가는 난 사원에서 끝나겠구나 그러다가 29살 나왔죠.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. 사장님 매장이 뭐였죠? 칸세이스시랑 하노이어이랑 밥장인 베이직이랑 다 상무지고 있었죠. 세 개 매장을 다 합쳤을 때 월 매출이 대략 어떻게 되세요? 2억 좀 안 될걸요? 사장님 돈 버셔서 네. 차 사셨어요? 리스예요. 내년에 끝나요. 다른 거 뭐 사실 거예요? 지방엔 너무 사고 싶은데 사지 말라더라고요. 그 뭐라 하더라. 그래요? 지방에는 승차감이 좀 안 좋다고. 현금이 이제 그 정도는 운용이 가능하신 거예요? 원하는 차가 있으면 사실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나 집도 있는데 그 정도 현금은. 칸세이스시를 어떻게 오픈하게 되신 거예요? 칸세이스는 저는 그냥 이런 게 있었어. 나는 뭐 한식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뭐 일식도 하고 카페도 하고 난 다 해봐야지 했었어갖고, 저는 이제 한식 해봤고 분식 해봤고 고깃집 해봤고 일식집 안 해봤어.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식집을 하게 됐는데, 그러면 사장님이 중간에 인수를 하신 거예요? 저는 재작년 12월에 인수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다 운영하고. 근데 제가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. 왜냐면 마이너스가 너무 심했어갖고 한 달에 못해도 한 600씩 마이너스인 거예요. 600이요? 네, 한 달에 600씩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그냥 또 맨땅에 헤딩했어. 괜찮아, 나 운영 잘하니까, 나 메뉴 잘 만드는 괜찮아, 약간 이렇게 해서 인수하게 된 것 같아요. 언제부터 약간 좀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? 마이너스가 없어지고. 마이너스는 제가 들어간 2달? 아예 다 갈아엎었어요. 일단 인수하자마자 거래처 사장님들 다 불렀어요. 그냥 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 나 잘 모른다, 일시는 잘 모르니 나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거 주시라고, 지금도 좋은 재료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. 그냥 거래처랑 딜을 잘 봐요. 재료가 비싸면 음식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가격을 안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좋은 품질의 상품을 이렇게 찾아서 싸게 사와서 맛있게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 사장님이 요식업에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뭐 가족이나 주변에서 반대는 없었어요? 저는 약간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후보고 왜냐면 처음부터 욕먹을 걸 알기 때문에. 그래서 가게 공사 거의 끝날 때쯤 아빠한테 얘기했어. 아빠 나 가게예요 이랬어. 그랬더니 아빠가 네가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러면서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. 근데 또 잘 버는 거야. 거기다가 카드값도 내가 내주고 잘하는 거야. 그때부터 아빠 뭐라 안 해요. 30살까지 1억 모아서 아빠 외제차 하나 사주고 시집 가야지, 이게 내 꿈이었는데 내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 난 시집 못 갈 것 같아. 아빠 그냥 차 사 하고 1억 줬어. 아버님한테 그냥 1억을 드렸어요? 응.
지금 아빠가 회사 퇴사하기 전에 네가 시집을 안 가면 그 축의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아빠한테 아빠 이거 대신금 내가 축의금 줄게. 그래갖고 1억 드리고 그때 와, 현금으로 1억을 그 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. 나 그때 아빠 딱 퇴사하기 직전이었어갖고 네. 아빠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었어요. 그리고 막 어릴 때는 부모님들 보면 돈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. 그래서 나는 진짜 커서 돈 때문에 안 싸워야지.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벌어야지 말했어. 그래서 일만 많이 했어요. 막 거의 하루에 한 3-4시간 자고 투잡 뛰고 나는 받을 게 없으니까 그 내가 자본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일을 그냥 많이 한 것 같아요. 24살 때 처음 돈 벌었을 때부터도 저는 버는 거의 70%를 다 적금에 넣었거든요. 그냥 전 항상 성장하고 싶어요.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왜냐면 남들 8시간 할 때 전 16시간 일한단 말이에요. 2배 성장할 거? 당연히 난 4배 성장해야지?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.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벌자라는 주의라서 한 탕은 없거든요, 저는. 한 방은 없어. 그래서 그냥 꾸준히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일 많이 하니까 그만큼 많이 벌겠지? 약간 이런 마인드?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세요? 지금 매장이 3개다 보니까 좀 진짜 믿을 만한 직원들한테 다 좀 지분을 주고 맡길 생각이에요. 브랜딩해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냥 욕심만 많아요. 지금 요즘에 또 LA 갈비 보고 있거든요. LA 갈비 또 꽂혀갖고 부모님 지금 놀고 있으니 부모님 동네에 하나 차려드리고 괜찮으면 이거 체인화 할까? 계획하고 계시고. 하고 싶은 건 많아요.